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런저런 얘기 할 게 많아서 바로 얘기 들어가 보죠. 오늘 아침 2차 추경 논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팽팽하게 맞섰던 부분이 네. 지원 대상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선별이냐 보편이냐 예. 당정에 줄다리기가 있었는데요. 여당과 정부가 타협을 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그러니까 일종의 선별 지원이겠죠.로 일단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는 33조 원. 역대 최고치가 작년에 있어서 35조 원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으로 상당히 큰 액수로 이번에 타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했지만 이제 80%에 대한 국민 지원금 네.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금이 이번에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제 신용카드 캐시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화면에는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이제 추경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2조 원이었었고 이번에도 또 한 번 작년 2차만큼 전 국민을 할까 말까가 이제 하여간 경론이었었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 하위 80% 그러니까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간다라고 이번에 타결이 됐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 하위 80%는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이제 네.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20%의 구간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런 차원은 아닌데 예. 이제 그렇게 이게 조율이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2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3분기가 있고 3분기의 소비액이 카드 사용액입니다. 정확히 2분기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예. 3% 이상 더 썼을 경우에 그 더 쓴 액수의 10%를 이제 캐시백으로 환급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상한선, 그러니까 최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3분기에 더 예. 많이 써도 1인당 30만 원으로 캡을 씌워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건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게 네. 이제 3분기에 카드를 막 저걸 받으려고 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 때도 뭐 가령 승용차라든가 이 규모가 큰 것들은 또 여기에 빠집니다. 뭐 명품이라든가 네, 명품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사치품은 또 빠지고 백화점, 대형마트의 사용액도 포함이 안 되고요. 또 온라인에서 했던 부분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배달을 많이 또 시켜 네. 먹는데 그거 역시도 소상공인들에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왜 어렵게 짰을까? 네, 왜 이렇게 짠 겁니까? 글쎄요. 이건 이제 정부에 좀 물어봐야 될 것 예.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신용카드사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이게 따로 알고리즘을 또 짜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2분기 대비 자기 회원의 3분기를 더 짜야 되고 거기에 10% 잘라서 또 캐시백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예. 일단 오늘 보니까 뭐 신용카드 캐시백 어쨌든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됐고요. 3개월까지 한번 해보고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서 더 많이 이제 내수에 이게 액수가 늘었다라고 하면 연장도 검토한다라는 게 있었고 또 작년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소개를 했는데 실은 이제 1차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되고 코로나도 잡히고 했을 예. 때 소비 쿠폰이라는 거 생각이 나시죠? 네네. 예, 여름 휴가 때 가을까지 뭐 이어지는 숙박업소라든지 맞습니다. 네. 영화 보는 거 또 예. 스포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2차 팬데믹 터지면서 이렇게 멈춤이 조용해졌죠. 됐었잖아요. 네. 그걸 이번에 다시 하게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6개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영화, 또 여행 가기 위한 철도버스, 또 농수산물 이런 것들 1,400만 명 분 이상을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발행을 하는 이제 그런 대목도 있어서 예. 이것과 또 소상공인 부분을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소비 활성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 또 한 축이 소상공인도 이번 추경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동안의 경로는 이제 손실보상법에서 네. 이제 소급 적용을 하느냐, 하느냐 마느냐. 마느냐였었는데요. 아직 법 통과는 최종 안 됐지만은 상임위가 통과가 됐는데 일단 손실보상은 이제 하게 됩니다. 법은. 그러나 이제 이 소급 적용 부분은 이번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 추경을 통해서 이제 이 당국의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금 형태로 아마 추경에 포함돼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신용카드 캐시백은 지금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겠다는 건데 어차피 그것도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을 신용카드사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나라에서는.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짰을까?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다 지나간 얘기지만 예. 그냥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갔으면 1인당 30만 원. 그게 더 복잡하지도 않고 국민들도 왜냐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이 또 이 지금 나오는 불만들이 뭐냐면 2분기에 좀 많이 썼던 그렇죠. 돈은 예.
그거보다 더 써야 억울하잖아요. 되잖아요. 3분기 때 이미 많이 기여를 했는데요. 그런 예.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예상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3분기에서 긁으면서도 이거는 얼마가 되는지. 포인트에 들어가는 건가 네. 많은 건가 좀 헷갈려야 되는 대목들이 있어서 그 예상 가능성 때문에 예.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한번 3개월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때 지켜봐야겠군요.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러니까 하죠. 기재부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상위 20%가 더 써라, 더 써서 내수를 좀 돌릴 수 있게끔 힘을 보태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요. 지금 하위 80%잖아요. 네. 그럼 상위 20%는 배제돼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도 많이 내는데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분들의 소비 여력이 더 네.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분들이 캐시백을 받으면 큰 틀에서는 전 돌아가니까. 국민이 되니까 예. 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재정 적자인데 이게 무리하게 현금 살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또 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푼 돈 규모를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수준인지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예. 하나는 국가 부채.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가 부채 총량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재정 적자. 1년 단위로 끊어서 우리 가게도 적자 났어, 흑자 네. 났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나라가 GDP 대비 그동안 60% 선을 지켜왔다가 이번에 이제 1,000조가 넘으면서 오버가 됐는데 예. 국가 부채가 뭐 웬만한 선진국들 뭐 80%, 90%, 100%니까 상대적으로 여력이 양호한 우리가 있는 편이군요. 편이고요. 예. 지금 나오는 표는 제가 말했던 두 번째 재정 적자입니다. 연간으로 우리가 한 1,800조, 뭐 1,900조 GDP 되니까 예. 흑자 적자냐고 했을 때 재정이 우리의 그 연간으로 재정 적자가 그 동안에는 3%를 넘기면 안 된다. 예. 지켜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4%까지 넘길 것 같아요. 이제 추경을 계속하게 되니까. 근데 타국들에 비하면은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에 육박하니까 이제 재정 여력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다. 재정 건전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규모만 따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잘 써야죠. 네, 그러니까 예. 재정 적자를 지금 이렇게 추경도 하는데 추경의 액수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예. 이제 이게 정말로 내수를 살리는데 이번에 또 33조가 잘 들어가야 되는 그 효율성 부분도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양호는 하지만 또 늘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외환 시장, 네. 원달러 환율이랑 이제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것들을 신용평가사들한테 가서 늘 어필해야죠. 봐라, 우리나라가 잘 해오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늘긴 예. 했지만 선진국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하고 우리의 GDP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기재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면은 뭐 우리가 큰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예. 볼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은 항상 그래도 언제 또 이 신용평가사들이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신용평가 등급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됩니까? 뭐 거의 가장 탑 바로 밑에 급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본, 중국보다도 월등히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나눠보죠. 저번 주에 저희가 백신 접종이 착착 진행이 되면서 여행업계 그리고 트래블 버블 네. 얘기하면서 좀 뜨거운 그 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게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이게 안타깝기도 예. 하고요. 이 그러니까 투자로 접근하는 분들도 아마 더 잘 알 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뜨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트래블 버블 수혜주들, 뭐 여행 항공이라든가 화장품 이제 느닷없이 좀 주가 하락도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역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무난하게 잘 되고 이제 7월부터 이 트래블 버블로 협의된 국가들도 예. 풀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심각한 나라는 또 더 심각하다라고 해서 잠깐 좀 멈칫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다시 우리가 뭐 원천 봉쇄할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부디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게 왜 퍼졌는지 네. 정말 백신을 안 맞았던 사람들끼리가 이렇게 퍼뜨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안전한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뭐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뭐 트래블 버블 그동안 추진했던 것들이 약간 늦춰질 수는 있지만 크게 뭐 그 기조가 바뀌진 않을 바뀔 것이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